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북아시아의 방문이 거의 가시적인 가능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과 시진핑과 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는 손에 자기들이 정리한 미 국방정보국, 아이고 미국은 국가정보국 두 개가 있어요. 내셔널 인포메이션이 있고 하나는 디펜스 시스템이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완전하게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의 프레임을 완전하게 축약해서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들고 이제 중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동안 한마디도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를 완전히 안 만나고 지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압력에 의해서 조만간 만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시진핑은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을 초청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우리 건 초청해서 같이 만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리 배치가 그냥 적당히 초청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중국의 지도자는 스스로 자기들이 세계 왕이라고 생각하거든. 중화를 대표하는 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앉고 무슨 어지간한 사람이면 이쪽에 외교부 왕이 같은 외무장관 앉고 이쪽에 손님을 앉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절대 옆에다 앉히질 않아요. 그리고 종료한 국가의 수반이 오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손잡고 악수하는 사진은 많이 보이지만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원식이를 나란히 이렇게 앉혀가지고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를 했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그런 역시 어떤 의전, 프로토콜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원식이를 픽업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원식을 픽업하든 그에 관계없지만은 이 시국에서 우원식에게 그렇게 과대한 의전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한국 정부,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지지했다고 보여지는 이재명을 아웃시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첨을 많이 하고 쉐쉐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가 요새는 또 갑자기 대통령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클릭도 좀 해야 한다고 해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중국 사람은 민감하게 그걸 보는 거죠. 이마 쇼하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한국에 비상 기업 문제 탄핵 재판이 끝나가지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는 케이스에 갑작스럽게 2달 동안에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중국은 공식 비공식으로 이재명이보다 우원식을 내세운 제3의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굉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원식이가 최근에 했던 일련의 행각이 있죠.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를 그것이 한덕수가 당시에 대통령의 직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의 탄핵도 국회의 3분의 2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 절차를 그걸 탄핵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건데 일반 그냥 뭐 장관이나 그냥 보통 아무 겸임을 하고 있는 일반 대통령을 수준으로 2분의 1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300명, 151명만 되면 탄핵을 하게 그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죠.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을 벌리면서도 그냥 탄핵을 막 앞장서서 지지하는 그런 행위를 보임으로써 중국에게 이마 쓸만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에 상당한 파동을 제가 강조합니다. 상당한 파동을 일으키리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경우는요. 트럼프가 온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그 얘기했죠. 트럼프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준비는 다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하나가 야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전쟁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관세 전쟁 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좀 관계되는데 관세를 25%에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철강하고 알루미늄 이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세계 4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다음에 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우리의 그 순이익이 아주 깨져버려 거의 그냥 본전 정서도 될까 말까 할 정도 그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알루미늄 우리가 미국의 수출이 세계 제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이 사람은 우리한테 돈벌이를 해 먹으려면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짓고 뭐 만들지 말지 해라. 이래서 지금 현대제철 같은 데서는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고 사실상 백기를 들었어요. 그런 입장이야.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관세 전쟁 이게 크거든요. 큰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남미의 이민 장벽 먹는 거 복잡해.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이 지금 부정선거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당장 막 시급을 요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급하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시진핑 방문하는 것을 일정을 조정하는 것 같고 시진핑을 만약에 이번엔 일본은 안 간답니다. 시진핑을 방문하면 그 후에 저는 아니겠죠. 그 후에 반드시 한국을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는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종의 통보식으로 나 평택 기지 방문하겠어. 이러고 나오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나 그 절차, 프로시디어가 확 약화됩니다. 그게 단축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한국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는 한미 동맹 아닙니까? 동맹국의 지도자로서는 한국에 오는 것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시간 선택이 아주 자유스러워서 아마 한국을 들리거나 그와 상응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과연 얼마만한 사람으로 계엄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느냐. 그것이 만약에 부산이나 대구 정도의 강도로 광주에가 만약 벌어진다면 그건 뭐 이제 계엄은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호남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이재명이 붙들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체면도 안 쓰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대권에 관심이 있는 뭐 김경수, 김부겸, 정세균, 뭐 김동연 뭐 이런 사람들이 속된 말로 전라도 말로 볼락볼락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대선이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이재명이가 꼭 공식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더 불투명해진다. 특히 시진핑 우원식의 면담, 회담으로 그게 더 선명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호남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그 한국 우익의 아주 아주 센터였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상하게 바뀌어졌어요. 그 이제 박정희와 윤보선의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바꿔졌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박정희 후보가 호남에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가 옛날 좌파를 했다는 이유였어요. 참. 그리고 그냥 윤보선은 잘 먹고 잘 사는 보수 반동의 후보. 그냥 아주 그냥 지주, 가진 자의 상징처럼 그렇게 보여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죠. 호남이 그냥 뭐 장덕수나 무슨 뭐 그 옛날에 뭐 송진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보수의 베이스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게 뭐가 이렇게 많냐. 죄송합니다. 이게 왜 소리가?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 전한길 군을 보면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도 최근에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한국사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말 막 빨리빨리 하는데 상당한 재주가 있고 어떻게 60억 연수를 받았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 사람은 명색 노사모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 참 놀랄만해요.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마저도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걸 끄는 방법이 없나?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방법이 없나? 됐군요.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됐어요. 껐어.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탄핵 재판소에서 벌어졌던 국정원 전 3차장의 얘기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5% 검증했다는 사람과 김용현인가 김누군가 김우현인가 선관위 사무총장 했던 사람의 그 공방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공방에는 제3차장을 했던 사람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제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거기를 해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얘기했지만 해킹을 한번 연습해 봤더니 진짜 해킹이 됐다. 그 얘기는 뺐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었다, 확인됐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연결과 연결 프로그램에 접점이 있어야 돼. 접점이 그 이제 또 두 사람이 표현이 달라요. 하나는 접점이 있어야만 서로 간에 연관이 되는데 접점이 없기 때문에 해킹이 뭐 잘 됐다. 저 사람은 좀 반대 이용을 해서 거기가 애매합니다. 아무튼 간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이번에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대한민국의 암적
문제인 선거법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민영태 재판소장 직무대행 이걸 내일로 끝쳐버리려고 그래요. 오늘인가? 오늘로 끝쳐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탄핵재판소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확실하게 끝내라 이거예요. 왜 대통령을 탄핵하고 말고 하는 걸 정해서 그 깔짝깔짝한 시시한 수공업적인 것에서 사람을 보냈냐 안 보냈냐, 그것이 인원이냐 의원이냐 뭐 어쩌고 누가 뭐 수도물을 잠가라 그랬냐만, 그게 무슨 큰 사건입니까?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응?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무장도 하지 않았고 누구 뺨 하나 맞은 사람도 없어. 재패간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완전 속된 말로 제가 알기로는 성동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 기간 동안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명령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거 다 하게 한 거예요. 미국의 특수공작자들이 와서 그 99명, 90명, 정확하게는 99명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아가서 오키나와로 철수시킨 거, 그것을 직접 손은 대지 않고 주변 경계만 해서 한미 합동을 해줬어요. 또 이 문제가 가짜라고 또 한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3, 4일 전에 이거 진짜 가짜인가? 가짜면 사람 우습게 되죠. 이거 뭐 이런 거 말하고 자시고 이거 덮어야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라고 주장한 그 얘기가 가짜예요. 가짜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어떤 대학 선배가 또 전화 와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고 칭찬하는 글을 보내고 전화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성관이의 외국인 숙소 또 철거해 버린답니다. 또 그 얘기 들었습니다. 최근 뉴스. 거기에서 나오는 중국인 좋게 말해서 IT 전문가들이 미국이 수용해서 데려가 가지고 중요한 사람은 본토로 데려가고 하고 했다는 얘기는 팩트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차제에 대한민국이 관민이 여야건 진보건 보수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헌재에서 명령한다면 서버를 깔 용의가 있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해라 이거야. 그렇게 깨끗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그걸 열고 전문가들이 와서 그걸 보고 그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인용하니 파면하니 어쩌고 나오면 그 후로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날에는 미중유의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 사람들은 서울에서 광화문과 남대문과 그리고 이쪽에 조선일보 앞에 있는 거기하고 모였던 그 수백만의 사람들, 부산의 사람들, 대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선제를 비판하고 나올 겁니다. 그거 견딜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냥 말로 적당히 넘어가지. 옛날 박정희 대통령 탄핵하고 문제가 달라. 차원이 달라요.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국가적 케오스, 정치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막기 위해서 민영배는 그래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사람 딱 가서 간단한 걸 가지고 조사해보자. 왜 그걸 못해? 당연히 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그 권한 대응은 한국 사회의 가장 나쁜 재판관으로 악명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과 짝짝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부정선거가 제도화되고 카르텔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지만 지들끼리 하는 거야. 끼리끼리. 예? 대법관 했던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선거 부정 문제가 나오면 전부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4사람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많이 벌어진 선거 과정에서 전부 이유 없다가 다 기각한 사람이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엊그제 얘기했죠. 지난 2번의 선거에서 133개 여의 선거부정 고소가 있었는데,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것을 122개인가 121개인가를 기소를 해갖고 조사했어. 조사했는데 그 조사하는 결과 하나도 인용되지 않았어요. 다 근거 없다. 그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지금 전부 헌법재판관에 재판소에 재판관하고 있어. 짬짬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무슨 누구야 양정길이가 중국 공산당에 가서 뭐 당교 협정을 맺었다는 둥 또 뭐 유아무개가 그 부정선거 기계를 만들어 팔아먹다가 나중에 또 그중에 하나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다는 둥 뭐 신건희하고 뭐 이해찬이가 뭐 기계를 만들었다는 그 많은 것을 뭉뚱그려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법원이야. 사법부야. 사법부를 잡아야 돼. 근데 지들끼리 그 이유 없어 넘어가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직무대행이나 뭐 이하무개 정정 재판관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이름 걸리고 살 수가 있나? 안 됩니다요. 예? 안 돼. 뭐 선관위 해산하라,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하자. 나도 노사모 초기 멤버인데 윤통을 강력. 이건 전환길이가 비슷한 사람이구나. 5.18 성역화가 된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 그리고 한덕수 대행 탄핵 잘못됐다는 것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죄를 종용하고 쭉 한다는 그런 얘기는 빼고요. 아무튼 압도적인 국민들이 탄핵 재판이 벌어지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재판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할 얘기 다 얘기하고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데 속된 말로 자기가 얻어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또 중임하려고 합니까? 5년하고 또 해먹으려고? 10년 해먹으려고?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시진핑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동안 그거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무슨 옛날 누구처럼 그냥 대한 63빌딩 누가 걷어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권력 잡은 사람. 그런 거 관심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딱 그 양반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부정선거 이거 고치지 않고는 대한민국 장래가 없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야. 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꽉 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움직이지도 못해. 그리고 가끔 왕가에 가서 자기 강요들하고 얘기도 강요도 그거 위험합니다. 가까워 하지 마십시오. 전부 이런단 말이야. 어? 신원식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안가에서 그 위험하다고 나오면서 누구야 당시 경호실장했던 김용은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돼서 그 사람한테 각하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좀 하십시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해서 좀 힘듭니다. 이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왜? 적당하게 그냥 강요해 먹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거기서 보험처럼 돈 받은 거 있죠? 연금 받고 이러고 살기를 원하는 거야.